또 한 무대에서 뵙습니다. 너무 영광이고 일단 우리 그 류준열 씨부터 본인의 역할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구재식 역할을 맡은 류준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강호 씨. 앉아서 했어요. 괜히 일어나니까 저도 일어나요. 네, 저는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를 갔다가 오는 김만섭 역할을 한 송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광주 택시기사 황기사 역할을 맡은 유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 운전사의 연출을 맡은 장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진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내다 보니까요 많이 긴장이 돼요. 정말 예의 바른 배우예요. 예, 우리 류준열 씨. 드디어 택시 운전사 팀이 이렇게 한 무대에 만나게 됐습니다. 송강호 씨, 처음에 거절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자랑도 아니고 이제 그건 사실이니까 네.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아무래도 좀 이게 너무 아픈 현대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의 부담감이랄까. 그게 이제 뭐 나쁜 부담감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부담감인데. 왠지 이제 제가 큰 역사의 어떤 부분을 감당하기에 제 자신이라는 송강호라는 배우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이 과연 그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 좀 건강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우선 좀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분명히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변호인도 마찬가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얘기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점점 더 커진다고 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힘들겠지만 이 어떤 뜨거움과 어떤 열정, 열망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간절했죠. 네. 예. 사실 송강호 씨가 뉴스룸 출연 당시에도 화제가 됐지만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예고편 마지막에 딱 나오면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울컥하다, 뭉클하다라는 반응들이 많았는데 그 대사도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이게 다른 이거 80년 광주를 소재로 하고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나 어떤 작품들,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그런 작품들하고 어떤 좀 차별점이랄까 어떤 80년 광주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상식과 도리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대사가 기억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뉴스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택시 기사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 윤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큰 인간의 도리, 가장 상식적이고 해야만 해야 되고 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리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그 도리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가장 그 아픈 역사의 어떤 기본적인 게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 아픈 역사가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았나라는 측면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광주 택시 운전사 유해진 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진 씨 시나리오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80년 광주의 얘기를 전달을 하면서 거기에 너무 무겁지만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예, 저는 그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 부분. 시나리오를 딱 보시고 함께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굳히셨나요? 네네네. 네. 아주 또 간결하게. 예. 그렇다면 송강호 씨랑 사실 유해진 씨는 워낙에 두 분이 엄청난 관계행몰이를 하시고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편 정도는 같이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관객 입장에서. 근데 처음 만나신 거예요. 한 20년이 넘은 관계인데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 라면 광고 말고는. 아직 광고 얘기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처음 했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어떠셨어요? 두 분 처음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셨는데. 뭐 저는 뭐 진짜 이건 너무 입에 바르는 소리가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전 많은 그 영화 하시는 분들이 배우뿐만이 아니라 뭐 감독님들 뭐 많은 분들이 송강호 선배랑 같이 하기를 되게 원할 텐데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의형제 때 제가 양수리 세트장에 제가 직접 가서 저분은 도대체 정말로 그 연기를 하는 걸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하시는 그 동시녹음 하시는 분 바로 뒤에서 막 훔쳐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번에 저 강호 선배랑 하게 돼서 정말 저는 영광이고 진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집니다, 진짜. 20년 동안 함께한 그 애정과 그 멋진 관계를 이번 택시운전사에서 만나보시길 바라면서,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진짜 이분은 청춘을 대표하는 대세 배우가 됐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류준열 씨. 류준열 씨는 사실 80년이면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이 시대극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뭐 특별히 부담이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태어나기 이전이라는 것 자체에서 좀 이렇게 어떤 도전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혀 겪어보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도전 의식이 있었고, 뭐 앞에 혜진 선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떤 배우라면, 젊은 배우들이라면은 뭐 송강호 선배님과 유해진 선배님과 작품하는 거는 꼭 이렇게 어떤 이루고 싶은 작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셨는데 어떠셨나요? 지금 딱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다시 그때로, 그 한참 촬영할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극장에서 같은 영화를 두 번 본 첫 영화가 괴물이라는 영화고, 그래서 강호 선배님이랑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벅찬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이렇게 툭툭 한마디씩 이렇게 뭐 해주시는 농담 혹은 조언들이 아직도 이렇게 누울 때, 촬영 끝나고 숙소 가서 누워있으면 하나씩 생각나고, 그런 시간들이 지금 또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이 나고, 혜진 선배님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네, 너무 신인이라기보다는 젊은 배우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 선배님이시고, 이렇게 첫 인상은 굉장히 푸근하시고 이렇게 털털하신 모습에서 되게 좋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촬영장에 딱 임하실 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어떤 그 배우가 역할을 만나는 자세, 그런 순간들에서 굉장히 많이 좀 놀랐어요. 네, 너무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류준열 씨의 눈 자체가 이미 뭐 놀람의 눈인데요. 예. 너무 떨리네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자, 지금 양쪽에서 두 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송강호 씨 화답을 하셔야죠. 아니 뭐 그냥 이런 자리니까 이제 뭐 그냥 덕담으로 하시는 말씀들인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제가 뭐 이렇게 잘해준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운 영화, 어려운 작품에
흔쾌히 그리고 또 열정적이고 뛰어난 또 연기를 해준 그 후배분들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두 분이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받는 이유가 다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택시 운전사라는 작품을 통해서 또 아주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서로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는 부분인데 사실 제일 대단한 분은 장훈 감독님이에요. 감독님. 어떻게 이 세 분을 처음으로 호흡을 함께 맞출 수 있게 우리 감독님이 네. 캐스팅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캐스팅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좀 예. 네, 그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가장 큰 지금 생각해도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배우분들 1순위의 배우분들과 작업을 하게 됐던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나리오를 사실 처음 보고 그 만섭 역할로 생각했던 배우는 송강호 선배님이었고요. 이제 시나리오에서 만섭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객이 이제 만섭의 심리적인 어떤 경험을 따라서 그 이야기를 끝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섭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많은 것들이 그 캐릭터에 요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배우는 송강호 선배님밖에 없었고요. 물론 이제 그 의형제 때 한 작품 같이 하긴 했지만 또 작품의 인연이라는 것이 또 쉬운 건 아니어서 선배님이 이제 어렵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셨을 때 정말 기뻤고요. 그때서야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해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 팬이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배우셨는데 그 선배님한테 부탁드린 그 황기사라는 역할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광주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 광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광주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온 손님들을 이렇게 더 다독여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이 전 너무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푸근한 인간미가 있는 유해진 선배님이 그걸 하시면 너무 좋겠다. 1순위였는데 그 선배님이 이제 작품을 같이 하시기로 해서 너무 기뻤고 또 두 분의 팬으로서 송강호 선배님과 유해진 선배님이 한 모니터에서 연기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열 씨는 이미지가 너무 이제 그 제식이라는 역할과 잘 맞을 것 같았고 이미지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만나보고 나서 그 이제 시작하는 배우인데 배우로서의 태도가 너무 좋다. 너무 건강하고 그 대화도 너무 잘 됐고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면 그 캐릭터를 같이 잘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역할을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배우들하고 행복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멋집니다. 유준열 씨도 1순위였나요? 네. 대단합니다. 우리가 사실 대학도 그렇고 미팅도 그렇고 1순위가 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세 분 모두 1순위였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송강호 씨, 장훈 감독님과 두 번째 호흡입니다. 어떻게 좀 더 좋았나요? 글쎄 워낙 장훈 감독님은 좀 차분하시고 또 이렇게 현장이나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얘기보다는 서로 쳐다보고 또 무언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어떤 동질감 이런 것들이 늘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그 의형제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되게 차분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작품의 어떤
본질을 꿰뚫고 있는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주 뭐 재밌고 또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젠 두 분이 진짜 의형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자, 택시 운전사 감독님 말씀을 딱 들어봐도 그렇고 이보다 더 딱 맞는 배우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강호 씨랑 그 토마스 크레츠만, 유해진 씨 그리고 류준열 씨가 한 스크린에서 최초로 만나면서 진짜 이 택시가 우리에게 막 달려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마음으로 다가오는 느낌인데 송강호 씨는 사실 이제 예고편 보니까 김만섭이라는 캐릭터 굉장히 유쾌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 전작들이 밀정, 사도, 변호인 때도 사실 실존 인물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보가 거의 없었잖아요. 김사복 씨지만 이름을 모른다고 하셨고 실존했던 인물이지만 사연은 또 아무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표현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라는. 글쎄요, 그 마음은 같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극 중에는 그때 당시에 10만 원이라는 거금을 이제 준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갔다 온다라고 이제 태우고 갔다지만 사실은 그분도 만습과 같이 광주의 어떤 비극을 목도하고 또 그 외국인 독일 기자분을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어떤 마음은 저하고 그 만섭의 마음과 똑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상황이 된다면 예. 만섭, 송강호 씨가 표현하는 만섭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가장 그 인간의 도리를 지는 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참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 자, 유해진 씨 바야흐로 뭐 유해진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작년에 과언이십니다.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럭키, 공조, 한국 영화 흥행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유해진 씨는 단비 유해진 씨 영상에서 이제 감독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황기사의 키워드는 인간미 그리고 광주의 마음. 마음과 인간미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집에 손님이 오면 없는 살림에 엄마가 이렇게 있는 거 저는 그게 생각나는데 그 단무지를 막 묻혀갖고 이렇게 이모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깨 뿌려가지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여러 그 외국인 포함해서 이 황기사 눈에는 그렇죠. 예. 그 뭐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 그 뭐 내놓을 게 없어갖고 막 갓김치라도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정이 느껴지는 네네네.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류준열 씨는 사실 그 영상 보니까 애드립을 송강호 씨가 빵 터질 정도로 애드립을 딱 그 적재적소하게 그 신인이 애드립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이제 예고편에서 Promise Me 이 대사가 아마 이제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 그 명대사가 되지 않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꼽고 계신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영어 연기도 이번에 많이 하셨는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연기도 나왔었던 것 같고 일단 유일하게 영어를 쓰는 인물로서 감독님과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주문 포인트가 뭐였나요? 정말 광주에서 외국 한 번도 안 나가본 친구가 영어 하면 어떤 친구가 될까라는 책으로 공부해서. 예. 저도 영어를 좀 하는데 유일한 건 아닙니다. 광주에서.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어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어쨌든 뭐 통역사 역할로서 네 그렇게 듣는데요. 네, 어쨌든 광주에서 이렇게 팝송 뭐 이렇게 외국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한 친구가 표현하면 어떤 인물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평소에 본인 실력보다는 조금 덜하게 한 건가요?
정확히 그 정도이지 않았나. 사실 의사소통이 이렇게 깔끔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워낙 또 그 만섭이라는 역할이 눈치도 되게 빠르고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이렇게 크게 도움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말씀이 이렇게 하시지만 이 진짜 구제식이 진짜 류준열이 아닐까 이렇게 혼동이 올 정도로 연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준열 씨. 자, 그리고 이분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그 해외에서 지금 영화 촬영 중이셔서 오늘 제작 보고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광주를 취재했던 위르겐 힌츠페터 피터 역을 맡으신 토마스 크레츠만, 이 배우분 진짜 피아니스트를 통해서도 만났고 원티드, 킹콩 그리고 어벤져스까지 국경이 무색한 명배우신데 사실 이분이 한국 영화에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감독님 캐스팅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도 그 하신다 그랬을 때 굉장히 놀랬고요. 그 사실 저도 이제 그 피아니스트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극 중에 피터라는 역할이 독일 이제 그 외신 기자지만 실제 이제 극 중에서는 영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뭐 이제 그 캐스팅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독일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장 먼저 이제 떠올랐던 인물이 토마스 크레츠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쪽 그 에이전시에 연락을 해봤을 때 토마스 크레츠만은 주로 이제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하는데 아마 그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이제 그 보냈는데 그 배우가 만나기를 원했고 미국의 그 토마스 크레츠만 집에 가서 이제 작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설득을 하러 갔는데 그 배우가 너무 이제 작품이 가진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설득하러 갔다가 그냥 저녁 식사 대접받고 예 그렇게 처음부터 되게 기분 좋게 같이 시작했던. 그렇죠. 이미 시나리오를 보고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자고 하신 건가 봐요. 네네, 그러면 그랬던 것 같아요. 송강호 씨 이번에 이제 호흡을 맞추셨는데 사실 설국열차를 통해서 이미 해외 배우분들과 촬영을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좀 달랐던 점이 있나요? 아니면 그때 그 영향이 좀 도움이 됐나요? 전혀 도움은 안 됐고요. 네. 오히려 설국열차는 네. 이렇게 도망다닐 때가 많았는데 이 택시 안에 두 사람만 딱 있으니까 기차에서 택시로 더 이제 작아졌어요. 예. 네. 그래서 아주 그 어색한 침묵이 많이 흐르곤 했죠. 대화를 그러면? 아니 간단한 것들은 하지만 뭐 긴 대화는 뭐 서로에게 그냥 피곤만 주니까. 네. 아 그래도 워낙 그 토마스 그분이 그 성격이 너무 좋고 특히 작년 여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너무너무 더운 예. 그리고 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 뭐 몇 개월 내내 다 밖에서 촬영을 하는 강행군인데도 그 웃음을 한 번도 잃지 않고 그랬던 어떤 모습을 이제 생각하면 참 대단한 배우이신 것 같아요. 예. 워낙 두 분 다 진짜 프로시고 고수시라 택시 안에서 그냥 두 분만 계셔도 눈빛만으로도 뭔가 통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예. 유해진 씨 캐릭터상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캐릭터인데 피터랑 대화를 할 때 애드립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뭐 제가 그 피터한테 이렇게 너 결혼했니? 뭐 이렇게 뭐 그런 묻는 게 있는데 좀 영어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냥 뭐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뭐 저 급하면 이렇게 바디랭귀지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다들 망국으로. 예. 예. 그리고 저도 저 영어 한두 마디는 했었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예.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그 한국화된 그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 콩글리시라 그러죠. 예. same 같은 거. 그래 쌤쌤이 이랬었거든요. 예전에 그랬었어요. 예. 지금도 많이 써요, 쌤쌤. 네, 쌤쌤이 그랬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 정도는 썼습니다. 그거 정말 생활 용어들이 나오겠네요. 예. 영어를 다 쓰셨었네요. 네. 류준열 씨가 다시 스스로를 복귀하는 지금 시간을 갖고 있고요.
영화가 사실 그 이 중에서는 우리 류준열 씨가 이제 캐릭터상 쪼까 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죠, 준열 씨. 부끄럽습니다. 예고편 대사에서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은 대화를 또 나눈 분이 류준열 씨인 걸로.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눴나요? 일단 뭐 헐리우드 영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벤져스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어벤져스 네. 근데 뭐 그건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가 또 예측하는 영화들도 있고 설명도 해주시고 현장도 얘기해주시고 뭐 이래저래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세 분이 대한민국 영화계 어벤져스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자, 그냥 제 생각이었고요. 네. 자, 그러면 배우분들 간의 이제 애정도 엿볼 수 있고 작품에 대한 믿음도 점점 커져가는데요. 택시 운전사 송강호 씨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난 여름 진짜 날도 뜨거웠지만 촬영 현장도 그 열기도 정말 뜨거웠을 겁니다.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날씨도 뜨겁고 이 배우 스텝의 열정도 뜨거웠는데 감독님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1980년 5월에 광주 그 뜨거웠던 그날을 취재하는 독일 기자. 사실 이 기사 하나로 시작되었다는 거는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제목이 근데 택시 운전사입니다. 독일 기자가 아니고. 그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03년도에 그 힌치페터 기자님이 송건호 언론상을 그 수상하시면서 같이 동행했던 그 택시 기사와 그리고 그 광주 시민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 광주 취재 영상이 세상에 그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한 영화고요. 사실 그 힌치페터 기자님은 그 이후의 인터뷰에서도 그분의 어떤 이야기가 알려진 부분이 있지만 김사복이라는 인물은 거의 알려진 부분이 없어서 그 인물이 되게 이제 보편적인 어떤 그 소시민일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계엄 당국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시기라 대다수의 이제 국민들은 광주의 실상을 모르고 있었는데 같이 동행해서 간 그 택시 기사는 과연 가서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이 영화는 이제 우리와 같은 그 보편적인 한 인물의 심리적인 경험을 따라가는 이야기여서 제목이 택시 운전사인 것 같습니다. 참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택시 운전사에서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택시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택시를 선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신중하셨을 것 같은데 그 포스터 처음에 공개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 댓글이 너무 화나고 밝아서 놀랍다, 귀엽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색감도 굉장히 다양하게 고르셨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만섭의 유니폼과 그 다음에 택시 색깔을 각각 어떻게 결정할지 이제 미술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저는 이제 택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그쵸. 그 어떻게 보면 만섭 자신과 동일시 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그 택시로 사용됐던 자동차 모델들 중에 포니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좀 익숙한 느낌이었고 불이사를 보고 나서 만섭 캐릭터하고 정말 잘 맞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색깔은 당시에 이제 그 다양한 색깔들의 택시가 있었는데 녹색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영화를 끌고 가는 어떤 가장 많이 보여질 어떤 색깔이기 때문에 택시 색깔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녹색 중에서도 사실은 녹색이 이제 그 색깔이 되게 다양한데 색상 자체도 다양하고 녹색 안에서도 그 다음에 명도나 채도에 따라서도 다양한 색깔이 그쵸. 있는데 그 가장 적합한 색깔을 고르는데 한 몇 달 걸렸던 것 같아요. 미술팀이 그 여러 가지 색깔들을 실제 그 택시에다가 테스트해서 칠해보고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만섭 캐릭터하고 맞을 만한 색깔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송강호 씨의 색깔이 될 것 같네요. 네. 녹색. 녹색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녹음이 느껴지고. 자, 사실 우리 송강호 씨랑 유해진 씨는 직접 그 택시를 운전해야만 했었는데 운전하면서 느낌이 되게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글쎄 뭐 네. 아무래도 옛날 차종이니까 좁고 그리고 뭐 파워 핸들도 안 되고 그래서 참 그런 점은 좀 힘들었지만 되게 이렇게 잘 적응했던 것 같아요. 예. 옛날에 진짜 저 택시 동네 한 대 있으면 막 부의 상징이었는데 유해진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전 특히 참 이뻐했던 것 같은데요. 택시를. 네, 전 진짜로 직접 보셨나요? 저는 못 봤죠. 포니만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셨지만 근래는 못 보셨죠? 못 봤죠. 진짜 오랜 친구를 만나는 오래된 옛날 친구 만나는 그런 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 택시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원래 좀 아날로그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예전에 막 이모하고 이렇게 타고 다녔던 막 그런 기억도 나고 막 그래서 전 정말로 너무 이뻐했어요. 유해진 씨의 또 어린 시절 기억나는 네. 그 영상 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씬이 노래하는 씬. 대학가요제를 가려고 이제 대학생이 됐다라는 우리 류준열 씨 씬인데 거기에서 이제 유해진 씨가 또 이제 노래를 또 티칭을 해주시고 좀 못해야 된다라고 송강호 씨가 또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씬 어땠나요? 지금 영상에는 류준열 씨 노래는 안 나왔어요. 극장에서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너무 궁금해요. 일단 저 씨는 정말 우리 소시민들이 아까 혜진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손님들을 이렇게 급작스러운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꺼이 상도 내주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한때를 가장 즐겁게 보여주는 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도 너무너무 즐겁게 찍었고 좀 촬영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쉬어가는 그런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앞에 촬영들이 좀 고됐다면 좀 여기서는 즐겁고 좀 이렇게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노래 티칭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에게 더 티칭을 좀 많이? 감독님께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네네네. 혹시 세 분이 노래할 기회가 있었나요? 뭐 회식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없었습니까? 저 너무 궁금한 게 누가 가장 노래를 잘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송강호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노래하면 유해진 씨가 좀 제일 잘할 것 같다. 저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유해진 씨가 잘할 것 같다. 수관이 아주 뭐 유준열 씨가 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유준열 씨가 잘할 것 같고. 제가 나중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공약으로 우리 류준열 씨가 진짜 노래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극장에서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확인하시고 나면 안 듣고 싶어지지 않으실까. 일단 극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고 그 예고편에요. 단발머리라는 노래가 조용필 선배님의 단발머리가 나와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 만나지 못했던 노래였기 때문에 놀랍기도 하고 그랬는데 송강호 씨 어떠셨나요? 이 단발머리 평소에도 좀 즐겨 부르시는 노래인가요? 아니 전 감독님께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원래 이제 조용필 선배님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처음이신 것 같아요. 한국 영화에 그죠? 그 과정을 좀 OST로 네네. 이제 영화 초반에 단발머리가 나오는데 뭔가 만섭의 캐릭터도 설명하면서 당시의 어떤 그 시대 안으로 관객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79년도에 이제 나왔던 곡이고 히트곡이었고 또 그 명곡이니까 쓰고 싶었는데 주변에서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보통 영화 이렇게 어떤 삽입곡으로는 좀 허락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 그 저희 프로듀서가 연락을 드려서 그 영화 소개하고 당시에 이제 선배님이 출연하시기로 선배님만 결정이 돼 있으셨는데 그 주연 배우는 송강호 선배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또 흔쾌히 그냥 바로 사용해도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아마 그 송 선배님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아니, 허락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시나리오를 보내주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시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이제 한국 영화, 제 영화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영화에서 그 명곡들이 그렇게 신나게 흘러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도 또 관객 하나의,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반갑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곡이죠. 곡이고 전 국민이 사랑했던 곡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어떤 공기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너무 놀라운 게 어려울 것이다 했던 것들이 다 됐어요 지금. 세 분의 캐스팅 1순위 그리고 토마스 크레치만 어려울 것이다 흔쾌히 그리고 단발머리 조용필 선배님의 노래까지 함께 만날 수 있는 영화 택시 운전사입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여러분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님들도 궁금한 점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기자님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무대 위에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네,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네. 그 새 배우분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아무래도 그러니까 민주 항쟁 다룬 이야기고 여러 새 배우분께서도 이제 그 나이는 다르지만 각자 감성이 다르실 것 같아요. 준비하시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공부하신 내용이 있고 또 그 이 항쟁의 또 본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이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중2로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라디오로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은 다 그 가짜 뉴스죠. 언론 통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한동안 정말 그 국가에서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대로 이 비극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정말 아프고 정말 그 잊지 못할 그 아픔을 지닌 그 본질을 알게 되고 또 특히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더더욱 더 물론 지금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 힌츠페터 기자분의 어떤 그 용기와 그 진실에 대한 어떤 그 열정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좀 뭐랄까 배우로서도 좀 숭고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네, 유해진 씨. 네,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일이었는지 몰랐죠. 예,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정말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예, 그 이번 작품을 그래서 하게 돼서 또 더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중학생, 초등학생 유준열 씨. 태어나지도 않았죠. 네. 그쵸. 저는 그 당시엔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대라서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네, 그렇지만 뭐 이렇게 교과서나 뭐 이렇게 뭐 그 영화 준비하면서 다큐멘터리도 보게 되고요. 네, 전혀 몰랐던 사건은 아닌데 이 기회를 빌어서 더 이렇게 가까이 알게 됨으로써 어떤
그때 어떤 소시민들의 감정으로 시선으로 좀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저 오늘 워낙에 제작 보고의 중간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영화는 영화다. 의형제, 고지전 이후에 이제 광주 이야기를 다룬 택시 운전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소재고 또 많은 영화들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꽃잎,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는 이제 다른 광주 영화들과는 어떤 점이 가장 다른지. 택시 운전사는 그 평범한 택시 기사와 그 독일 외신 기자 그 두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광주 이야기이고요. 그 점이 좀 그 다를 것 같고 또 그 한 평범한 개인이 시대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 끝까지 자기 일을 잘 해낸 이야기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중앙 쪽으로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고요. 저는 네. 송강호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이번 작품이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5.18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송강호 씨 앞서 효자동이 발사 그리고 또 변호인 이번 택시 운전사까지 그 근현대사 좀 연작 이렇게 보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선 작품들처럼 또 이번 작품에서도 이런 아픈 역사에 좀 끌리는 이유, 그러니까 배우로서 어떤 그 이유로 이런 작품들을 계속 선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밀정도 사실은 좀 근대 그 아픈 일제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고 제가 유독 뭐 의식적으로 그런 작품을 선택한 건 아닌데 필모를 되돌아보면은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약간 우리가 모르고 있던 지점들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의 승화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어떤 그 역사의 어떤 사실과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간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배우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일반적인 현대물에서의 그런 지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지점에서 오는 에너지가 배우에게는 좀 더 크게 와닿지 않았나. 그래서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요즘 진짜 관객들이 눈치가 백단이라 메인 포스터 딱 공개하자마자 송강호 씨가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시잖아요. 송강호 씨가 환하게 웃을수록 너무 슬프다라는 글들이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이 퍼졌어요. 예.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 운전사는 80년 광주를 이제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유쾌하고 좀 밝게 뭐 그게 뭐 과장되게 그렇게 밝게 간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지점들이 관객분들에게 많이 또 편안함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그 환한 웃음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비극과 아픔을 되새기자가 아니라 저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픈 역사와 어떤 비극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리 큰 사회의 어떤 희망, 그게 작든 크든 그 희망을 노래하지 않나. 그래서 그 포스터의 그 환한 웃음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민중의 소리 이소희 기자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먼저 그 유해진 배우님께 질문 드릴 건데, 아까 감독님이 이 캐릭터가 광주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80년대의 광주 택시기사가 발화하는 사투리, 광주 사투리 연기, 느낌 있는 광주 사투리 연기 하시려고 어떤 좀 디테일 있게 준비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장훈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영화가 이 전 정권 동안 제작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회적 역사적 소재를 다룬 영화들이 제작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 이제 영화계에 이제 그동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도 혹시 제작하는 과정에서 투자나 이런 과정들이 어려움이 좀 없었는지, 혹은 그런 과정들에서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좀 인상 깊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사투리는 제가 충청도가 고향인데 제 생각에는 얼핏 전라도 사투리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근데 좀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흉내를 어설프게 내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이제 같은 택시 기사로 나왔던 분이 실제 광주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매번 이렇게 체크를 받고 레슨을 받고 그랬습니다. 네. 그건 또 사실 우리 류준열 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학생 연기를 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또 굉장히 티칭을 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 영어 연기까지.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레슨을 받았는데요. 네네. 저도 어머님이 전라도 분이셔가지고 지금도 통화할 때는 전라도 사투리를 종종 쓰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광주 특유의 또 사투리가 있다고 지역 내에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데 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독님. 네.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영화를 준비하던 당시와 지금이 좀 많이 이제 달라졌는데요. 준비하던 당시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작품 소재가 광주를 다루다 보니까 좀 위축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또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그런 또 사회적인 시대적인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어서 약간 다른 어떤 분위기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대답이 됐길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BJ인더 정시우 기자입니다. 감독님 마지막 답변에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창작자에게 시대의 분위기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얼마나 영향을 받고 또 그거에 대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영화인들이 어찌됐든 그런 분위기를 같이 느끼고 그런 걱정스러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실제로 이제 전에 있었던 어떤 영화는 어떤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이제 그 이후에 제작사가 투자를 못 받게 되고 이런 경우들도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완전 자유롭게 시대의 분위기를 떠나서 작품을 준비하고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은 또 이제 영화를 만든 입장으로서 배우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이야기,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택시 기사 만섭도 이제 극 중에서 비슷한 어떤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섭이 택시 운전을 했던 것처럼 저도 그냥 그 창작자로서 그 뭔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그 분위기와 상관없이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포토타임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 건데 택시 운전사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관객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네, 그 택시 운전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예 가장 하고 싶은 얘기셨어요. 예, 유해준 씨. 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작년 여름이 정말로 더웠잖아요. 그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 세트장을 이렇게 저희가 아스팔트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찍었었는데 뭐 저는 뭐 그냥 잠깐 뭐 가서 그랬었지만 송강호 선배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저 역시도 되게 기대됩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이제 말씀도 드리고 부족하지만 설명도 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영화를 보시면은 100마디의 어떤 말보다도 많은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택시 운전사가 아무래도 이제 좀 소재가 그러니까 배경이 좀 아픈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영화 자체가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또 어떤 그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객분들이 조금 이게 가지실까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 영화도 다른 어떤 대중 영화와 차이점이 없어요. 네. 만섭과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영화 한 편을 보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훨씬 많은 그러니까 감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갖지 않고 재미난 영화 한 편 보신다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미 송강호 씨가 예고편에서 돈워리 할 때 저희는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유준열 씨. 네, 작년 이맘때 정말 뜨거운 여름에 뜨겁게 찍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신 만큼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